끝나갔나 보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용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저와 같은 베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께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결혼식에 대한 가치관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몰 웨딩을 하고 그 돈으로 여행을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집을 산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결혼식이라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특별하게 기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그런 여건이 되어서 그 안에서 저희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궁금증이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비용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스튜디오랑 본식 그리고 결혼식장에 쓴 비용을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메이크업은 저는 에브뉴 준호에서 했어요. 에브뉴 준호의 채원 부원장님이랑 승자 부원장님께 스튜디오랑 본식 때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요게 132만 원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밈을 다니는데 이번에는 에브뉴 준호에 간 이유는, 제가 사실 중요한 날이면은 진짜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분한테 가자 해서 그냥 에브뉴 준호로 예약을 했습니다. 메이크업 자체는 되게 핑크하고 물광 나는 그런 느낌으로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요즘에 스레드나 이런 인스타를 보면은 메이크업은 비싸도 꼭 비싼 대로 받아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메이크업에는 돈을 아끼지 마라.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메이크업이 굉장히 중요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촬영부터 가볼 텐데요. 스튜디오 촬영은 그때 영상에서 다들 보셨죠? 저는 아이브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고요. 아이브 스튜디오에서 내 컨셉 5시간에 저는 희주 작가님한테 촬영을 했는데, 이 작가 지정비가 또 있고요. 그 사진 추가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가 지정비까지 해서 251만 원 이었습니다. 251만 원에 저희가 사진 추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추가해서 이렇게 앨범을 받았고요. 앨범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사진은 정말 여기서 찍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련미 있는 뭔가 화보집 같은 느낌으로 앨범 자체도 너무 예쁘고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이 우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액자도 크게 2개를 했습니다. 예쁜가요, 여러분? 이거 제 얼굴 하나랑 그리고 여기는 같이 찍은 사진 하나. 사진 추가랑 대형 액자 2개는 요건 저희가 그냥 추가한 거긴 한데 요게 20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진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보통은 추가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냥 추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앨범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정 업체에 맡기는 거는 장당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앨범 만드는 게 꽤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진 추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앨범 예쁘게 해서 나오니까. 사실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까 스튜디오 사진을 많이 보지는 않아요. 휴대폰에 있어도 잘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앨범으로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사진 추가를 그냥 스튜디오 업체에서 하시는 게 편하다. 그리고
드레스는 제가 스튜디오 촬영 때 소유 브라이덜에서 빌렸잖아요. 3벌에 440만 원이었고 그 스튜디오 당일 촬영날 드레스 헬퍼 이모님이 오셔서 30만 원을 헬퍼비로 지출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드레스를 저처럼 빌리면 여러 업체에서 빌릴 수는 있는데 비용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시고 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나는 꼭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드레스를 입어야겠다 뭐 이러지 않은 이상은 그냥 한 드레스 샵에도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소유 브라이덜 자체는 정말 너무 예뻤고요. 진짜 제 로망의 드레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크 좋아하시는 신부님들이 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드레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촬영 때문에 구입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그 공주와 왕자 컨셉 할 때 이런 티아라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슈슈통 티아라고 요게 제가 중고 거래 앱에서 구매를 했는데 73만 6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프루츠 패밀리라는 어플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 프루츠 패밀리가 그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패션 전문 중고 거래 앱이에요. 그래서 요거 너무 예쁘죠? 요거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귀걸이,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귀걸이 22만 3천 원에 요것도 프루츠 패밀리에서 중고로 하나 구입했었어요. 이렇게 길다란 거. 그리고 목걸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뺐고요. 그리고 예복을 했는데요. 저희 맞춤 예복을 코르시카라는 곳에서 마쳤습니다. 총 46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맞춘 게 460만 원에 저희 플래너님 제휴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예복을 하나 맞추면 3벌 대여가 나온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두를 샀습니다. 저의 남편이 정장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정장이 하나도 없이 살 수가 있지? 할 만큼 자긴 정장 입을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정장 없이 살아왔는데 정장을 사니까 또 구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구두랑 정장은 그래도 하나 살 때 좀 좋은 걸로 사자 해서 존 로베 구두를 샀습니다. 요게 33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산 거를 후회를 안 해. 이 남자들 구두는 한 10년 신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하나 사놓고 그냥 평생 신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수트도 맞추니까 의외로 굉장히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정장이 확실히 소재 같은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비스코스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비스포크 업체에 가면은 그 체형에 잘 맞춰주기 때문에 사실 원단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단만 잘 고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이 남자 옷은 원단이 뭐고 하는 거를 이 원단으로만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덤탱이 쓰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예복에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잘 선정해서 가세요. 제가 갔던 코르시카는 일단 패턴 자체가 너무 예뻤고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 자유복으로 프라다 컨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라다 컨셉 때문에 옷을 좀 구매를 했는데요. 이 프라다 컨셉을 하기 위해서 프라다 드레스 이거 일본 아울렛에서 25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프라다 신발을 제가 이거 구구스에서 저렴하게 66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프라다 신발을 진짜 굉장히 잘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은 진짜 사기 잘했다. 데일리 슈즈가 돼가지고 지금도 너무 잘 신고 있어서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요 프라다 넥타이, 프라다 넥타이도 구매했는데 요게 신세계백화점에서 52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아마 요즘에 많이 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그때 촬영 후에는 이제 거의 쓸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만간에 중고 매물로 내놓을 생각이에요.
제 인스타그램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우리 코코가 썼던 프라다 모자까지 요것도 신세계백화점에서 77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그 컨셉에 진심이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스튜디오 촬영할 때 필수인 게 헤어 변형이잖아요. 헤어 변형을 저희는 2분을 불렀어요. 보통은 한 분을 부르면 남자 머리도 한 번, 2번 정도 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항상 가는 헤어샵이 있거든요. 그 담당 헤어 선생님이 계신데 그 헤어 선생님한테 꼭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헤어쌤까지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헤어 변형에 총 106만 원을 썼어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는 걸 깜빡해서 이렇게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제 헤어 변형은 강은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희 플래너님께서 저한테 헤어 변형 잘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쫙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보면서 한 분 한 분 인스타그램에 다 들어가 봤는데 제 취향은 강은 원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 당일에도 진짜 하고 싶은 헤어 다 말하라고 다 해준다고 하시면서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강은 원장님 너무 추천드립니다. 헤어 변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잔머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디테일. 근데 이 디테일을 정말 잘 살리는 분이시고 사진 들고 가면은 그 사진이랑 똑같이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이지만 한 번 더 추천. 그리고 부케 디렉팅을 했는데요. 저희 플라워 밭에라는 곳이 제가 계약한 업체랑 제휴가 되어 있어가지고 부케 디렉팅을 4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이 부케 디렉팅은 뭐냐면 꽃을 이렇게 준비해와가지고 부케를 몇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총 3가지를 만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부케를 처음에 생각한 이미지대로 이렇게 만들어 오시잖아요. 근데 촬영을 하다가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부케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지고 오셨던 부케를 분해해가지고 또 더 예쁜 모양으로 잡아주시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이브 희주 작가님 특징이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플라워 어레인지먼트보다 부케를 이용한 컷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부케 디렉팅을 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60만 원인데 저희 그 플래너님이랑 제휴가 돼 있어가지고 20만 원 할인을 받아서 40만 원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총 스튜디오 촬영에 사용한 비용이 거의 얼마? 한 2,500만 원? 2,000만 원 중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아이브 스튜디오 어차피 실내에서 4시간밖에 안 찍는 거니까 올데이도 아니고 그냥 반나절이니까 아이브 스튜디오 비용이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사실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근데 이렇게 쌓이고 쌓이니까 확 올라가네요, 여러분. 다음은 본식입니다. 일단 본식 드레스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 본식 드레스는 엘리자베스 럭스에서 했잖아요. 저는 사실 엘리자베스 럭스에서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또 제가 비즈를 입는 신부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확실히 엘리자베스 럭스의 이미지랑 저랑 좀 잘 맞더라고요. 뭔가 풍성하고 화려한 느낌.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했고 제가 총 2벌을 빌렸잖아요. 보통은 드레스샵에서 5벌 기준 이렇게 세트로 나오잖아요, 가격이. 근데 저는 2벌만 빌렸잖아요. 본식 드레스랑 식전 드레스. 이 2벌만 빌렸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5벌 빌린 거랑 2벌 빌린 거랑 별 차이가 없다. 일단 왜 그러냐면 본식 드레스를 하나 빌리면 나머지 4벌 드레스를 서비스로 빌려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2벌밖에 안 빌렸잖아요. 그래서 본식 드레스가 프리미엄 꾸띠르 라인 드레스여가지고 그냥 그 한 벌 빌리는 게 1,500만 원인 거예요. 1,500만 원에
그리고 식전 드레스가 또 프리미엄 라인이어가지고 또 200만 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당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 할인을 받아서 총 결제 금액이 1,450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계약할 때만 해도 저는 럭스에서도 실크 드레스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크 드레스 자체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확실히 비즈 드레스가 비용이 거의 2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전 드레스도 프리미엄 라인이어가지고 또 많이 추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드레스를 꼭 입고 싶어서 네, 이걸로 했습니다. 근데 후회는 없어요. 다시 봐도 정말 예쁘고 나한테 찰떡인 드레스를 어떻게 이렇게 잘 골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드레스에만 거의 2천만 원 정도를 썼어요. 제가 살면서 그런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을 날이 인생에 단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드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본식 당일에 드레스 헬퍼 이모님이 오셨는데 한 분이 오셨고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일에 턱시도를 남편이 자기는 꼭 2개를 입고 싶다는 거예요. 까만 색깔 하나, 하얀 색깔 하나. 식전에는 하얀색을 꼭 입고 싶다고 해서 2벌을 들렸어요. 그래서 추가금이 있었고 또 프리미엄 라인으로 추가 대여를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더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금액이 애매한 게 결혼식 당일에 턱시도를 빌리면서 남편이 또 옷을 하나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깎아주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결제를 했고 보타이를 기념으로 남편이 하나 샀습니다. 톰포드에서 구입을 했고 40만 원. 이거라도 톰포드를 사자 해가지고 톰포드에서 정장 맞추면 1,000만 원부터거든요. 그래서 오빠 1,000만 원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장은 좀 저렴하게 맞추고 그 넥타이는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2부 한복인데요. 2부 한복은 정말 질문이 많았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박술녀 한복에서 맞췄어요. 여기 박술녀 한복은 대여를 안 해요. 그래서 대여를 안 해가지고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한복 스타일이 좀 연한 컬러감이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너는 이렇게 허연 거 입으면 안 된다. 너는 키가 작고 아담하니까 깜찍한 스타일로 가야 된다. 좀 색감이 있는 걸 입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찾다가 박술녀 한복에서 조금 다채로운 색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한복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맞췄습니다. 그게 좀 비싸요, 여러분. 네, 기념으로 하나 맞췄습니다.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웨딩드레스 대여하는 비용이 제일 비싼데 뭐 엘리자베스 럭스라고 하면 엘리자베스 럭스에 가도 빌리는데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고유의 한복인데 이거 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소유하는 건데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1,000만 원의 의미 있는 기억을 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복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복을 처음 맞춰보는 거고 저는 평소에도 옷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복을 맞추는 게 정말 뜻깊더라고요. 그래서 전통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도 한복 보시고 너무 예쁘다고 잘 맞췄다고 입을 일이 또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고 그리고 여기 비녀랑 족돌이랑 그 쪽머리 가발도 이런 거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족돌이도 제작을 이제 또 맡겨가지고 했습니다. 이 비용이 30만 원 조금 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에 헤어 변형 불렀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헤어 변형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뷰티크라는 헤어 전통 헤어 업체 원장님을 불렀고요. 그때 드린 비용이 1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선생님께서 진짜 프로다. 진짜 이거는 그냥 헤어 변형이 아니라 진짜 한복을 입으면 이분께 무조건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 잔머리 있잖아요. 이 잔머리도 한국 전통 잔머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내공이 어마어마하시다.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돌잔치 할 때도 나는 이분께 헤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후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헤어도 변형을 했는데요. 또 같은 분께 부탁을 드렸고 50만 원을 그냥 감사하다고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당일에 아이폰 스냅을 불렀는데요. 리가토 스냅을 불렀습니다. 여기 꽤 유명한 업체잖아요. 가격도 아이폰 스냅 업체에서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72만 원이었고요. 제가 이 리가토 스냅을 골랐던 이유가 리가토 스냅에서 올리는 사진 자체가 너무 예뻤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색감에 제가 원하는 구도에 그냥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예약을 바로 했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분은 프로예요, 프로. 저는 너무 추천. 저는 앞으로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분을 또 부를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그 아이폰을 2개를 들고 따다다다다다 계속 찍으시거든요? 근데 구도 완벽? 그리고 저는 사진만 찍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영상을 막 무슨 진짜 몇백 개를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맨날 뭐 릴스 올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용하는 그 영상이 바로 이 리가토 스냅 작가님이 찍어주신 영상들입니다. 정말 너무 잘 찍으시고 보정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후회 없어. 저는 얼마나 마음에 들었냐면 그 스냅 작가님이 찍어주신 사진들을 이렇게 조그만한 포토북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정말 너무 만족.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감성샷도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냥 분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아주시지? 진짜 사진을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웨딩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도 좀 꺼려지고 하기 때문에 협찬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협찬을 안 받으면 보통 이제 못 올리게 하잖아요, 그 업체에도. 근데 사진을 정말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협찬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얼굴을 가리고 업로드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했을 만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고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식 스냅인데요. 본식 스냅은 저 소울페이지 대표 플러스 실장 두 분이서 찍었고 저희가 패백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패백이 추가돼서 34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 본식 스냅의 소울페이지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소울페이지는 대표님이 진짜 잘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플래너님도 소울페이지 예약하실 거면 무조건 대표님이 하셔야 된다 해서 대표님으로 했는데 대표님이 진짜 열정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막 촬영을 할 때 영상 작가님도 계시고 이제 포토 작가님들도 계시고 아이폰 작가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포즈랑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 주시는 게 바로 그 대표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즈도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알려주시고 그냥 계속 찍어요. 계속 그냥 계속 찍으시면서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짜 너무 많이 찍었어요. 소울페이지도 저는 너무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색감 자체가 소울페이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본식 DVD는 웨이블렛에서 촬영을 했고요. 여기에 4K로 추가를 해서 28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메인 감독 2인 촬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웨이블렛이 감성 그런 비디오를 굉장히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사실 근데 본식 DVD는 받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올린 그 결혼식 브이로그 영상에 쓰인 영상이 웨이블렛에서 찍어주신 영상이거든요. 원본 영상들은 주시지를 않는데 제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브이로그 올려야 된다고 하고 받았어요. 근데 너무 또 잘 찍어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찍어주시고 또 그 분위기를 잘 담아주셔가지고 일단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영상이 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계를 했는데요. 이게 신라 다이너스티 홀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었지? 300명 이상이면 무조건 그 영상 중계 업체를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 중계라는 게 뭐냐면 그냥 중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중개 업체도 그냥 웨이블렛에서 2인 2캠으로 165만 원 추가했고, 그리고 다음은 혼주 헤매인데요. 저희 친정이랑 시댁이랑 나눠서 이렇게 보내드렸고, 선화청담에서 남자 2명이랑 여자 1명 해서 52만 8천 원, 그리고 더 페트라라는 곳에서 여자 2명에서 35만 2천 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일단 혼주 헤매로 유명한 곳들 있잖아요. 이게 혼주 헤매가 최대한 결혼식장 날짜가 잡히면 바로 혼주 헤매랑 메이크업 샵은 제일 먼저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혼주 헤매가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군데 다 저희 가족이랑 남편 가족분들이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주 한복도 저희는 맞췄는데요. 제가 고향이 진주잖아요. 여러분, 진주가 유명한 게 실크거든요. 그래서 진주에 한복집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지인이신 분이 한복집을 하셔서 엄마가 거기서 맞추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레라는 곳에서 맞췄습니다. 네, 한복이 정말 예뻤어요. 이게 진짜 저희 플래너님도 한복 보시고는 한복이 진짜 너무 예쁘다고 어디서 맞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복이 정말 예뻤습니다. 이 한복이 할인을 조금 해주셔가지고 두 분 해서 560만 원에 맞췄어요. 이렇게 한복을 맞추니까 이렇게 뭐 장신구 같은 거랑 신발이랑 뭐 이런 거 다 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진짜 너무 예쁘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진주라고 해서 살짝 그냥 서울에서 같이 대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진주에서 같이 맞춰드리니까 보시고는 정말 너무 예쁘다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한복을 맞춰드린 거는 정말 잘한 일 같다.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옷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빌리는 것보다는 내가 소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취미로 장구랑 뭐 가야금 이런 거를 키세요. 그래서 이쁠 일이 또 있지 않을까 합니다. 부모님께 쓰는 비용은 최대한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 다음은 예단비인데요. 요거는 사실 예물 예단을 사실 저희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예단이랑 따로 하진 않았는데, 뭐 저희 가족분들 옷이랑 동생들 옷, 그리고 저희 가족들 뭐 이모, 고모, 외삼촌, 작은 아빠 이런 집에다가 이불을 한 채씩 보내드렸어요. 그런 비용을 다 하면은 거의 9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엄마가 당연히 네 돈으로라도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웨딩카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남편이 준비해가지고 어느 업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롤스로이스의 고스트를 빌렸고요. 242만 원이었습니다. 8시간에 기사 비용 포함이었는데요. 저희가 8시간이 좀 오버됐거든요. 근데 그 기사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날이어서 그랬는지 이해를 해주시고, 네, 뭐 추가 비용이나 이런 거 받지 않으시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첩장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돈을 이런 데는 쓰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비용이 좀 크더라고요. 청첩장을 총 510장을 준비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한 게 요 청첩장인데 이게 웨딩프레소라는 업체에서 예약한 청첩장이거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금박으로 된 청첩장이고요. 뒤에도 이렇게 금박으로 되어 있는 그냥 일반적인 빳빳한 종이에 있는 이 청첩장입니다. 너무 고급스러워서 어르신분들께 드릴 용도로 이제 메인 청첩장 용도로 구매를 했고, 이게 200장에 54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청첩장이 이렇게 초콜릿 청첩장인데요. 뒤에 보면은 날짜가 적혀 있고 간략하게 중요한 정보들만 담은 이 초콜릿 청첩장입니다. 요거는 진짜 안에 이 초콜릿이에요. 이 초콜릿 청첩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요즘에는 다 모바일 청첩장 하잖아요. 모바일 청첩장 하니까
밑에 이렇게 QR코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QR코드를 보면 모바일 청첩장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중요한 정보만 딱 있고 이렇게 초콜릿 청첩장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모모도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이 포장지를 주문을 했고요. 초콜릿도 210개를 주문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 3시간 동안 계속 수작업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초콜릿 청첩장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남편 회사 직원분들한테 말을 안 하기도 그렇고 초대를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초대를 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냥 가볍게 결혼 소식도 알리면서 간식으로 드실 수 있게끔 초콜릿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210개를 해서 직원분들도 드리고 그리고 친구들도 주고 초콜릿 비용까지 합쳐서 49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첩장을 100개 정도 제작을 했는데요. 배송이 금방 올 수 있는 곳에서 빠르게 주문한 추가 청첩장입니다. 요거는 이츠카드에서 100장에 11만 원이었습니다. 요거는 주문하고 한 3일 만에 온 것 같아요. 급하게 이 청첩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이츠카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 2개 제작을 했고 저희는 살롱드레터에서 했고요. 27,800원. 그리고 식전 영상도 제가 만들까 하다가 저는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까 하다가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식전 영상을 누가 그렇게 열심히 본다고 하면서 로이모아라는 곳에서 웨딩 포스터 그걸 팔아요. 디자인을 팔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구매를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웨딩 포스터 디자인을 구매하는데 27,09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식전 포스터로 식전 영상을 만든 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유럽에서 찍은 웨딩 스냅으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내용이 있지 않고 그냥 사진만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딴 거 하나가 봐도 사진이 있고 또 딴 거 하나가 잠깐 봐도 다른 사진이 있어가지고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뭐 다른 것들인데 뭐 부케 말리기 같은 거? 그런 거는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꼭 원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친구한테 부탁해서 퀵으로만 보내달라고 이제 했거든요. 플리아스라는 곳에서 20만 원을 주고 부케를 말렸습니다. 부케도 당일에 부케 비용이 없잖아요. 저희 플래너님께서 선물해 주셨거든요. 부케가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이 부케를 꼭 간직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뭘로 만들었는데 오면 도착하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포토 테이블은 저희가 로맨틱 프레임 액자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4개를 주문했고요. 5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게 저희는 진주에서 가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버스 대절을 2대를 했고요. 그래서 기사님 팁 20만 원 포함해서 26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아마 7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7시에 출발하셨기 때문에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출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 대절할 때 그 아침 간식이랑 돌아가실 때도 식사를 하셨지만 좀 늦게까지 배고프실까봐 점심 간식도 구매를 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간식비가 약 1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리고 답례품도 저희가 500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3가지 답례품을 준비를 했고 그 3가지 답례품을 한 쇼핑백에다가 10만 원 정도의 답례품으로 구성을 해서 넣어서 드렸습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3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했었거든요. 본인이 고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면 3군데를 했잖아요. 그래서 2군데에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10만 원씩 피팅비를 20만 원을 냈고요. 그리고 플래너 계약도 제가 당일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군데를 갔었는데 상담비가 한 곳당 5만 원이 나와가지고 15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 쓴 비용이
약 한 7천만 원 초반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썼죠. 저 이렇게 많이 썼을 줄 몰랐어요. 한복이랑 드레스 비용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쓴 비용을 보면은 제가 옷을 좋아하니까 드레스랑 한복, 그리고 부모님 한복, 남편 턱시도 이런 거에 돈을 조금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돈을 또 많이 쓴 부분이 답례품이랑 와주신 하객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는 좀 아끼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식장 비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신라호텔에서 5월달 예식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 일단 저는 여러분 베뉴 투어를 2군데를 했어요. 딱 2군데 제가 하고 싶었던 데가 메리어트 강남이랑 신라호텔 이 2군데였는데요. 사실 저는 메리어트 강남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기본 꽃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지방에서 오시는 하객분들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그것도 좋고 꽃도 예쁘고, 그리고 베뉴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그래서 거기서 할까 신라에서 할까 했는데 이제 고민을 하니까 견적을 2군데를 받고 왔는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고민을 얘기했죠. 엄마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엄마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왕 오시는 거 최고로 좋은 데서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라호텔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의 말씀 때문에 신라호텔로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 신라에서 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신라호텔은 제가 이거 비용 말해도 되는 건가? 항상 뭐 영상에서도 말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계약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2025년도 5월 달 예식이었고 일요일 오전 예식이었습니다. 이 신라호텔이 대관료만 보면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대관료가 뭐냐면 대관을 하면은 그냥 그 네모난 공간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는 게 당연히 플라워 장식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영상 중계를 하기 위한 빔 프로젝터, 그리고 옆에서 오는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돈 추가. 또 샹들리에, 웨딩 무대 장식도, 그 연주단도 뭐 이것저것 다 추가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다 하나하나 다 싹 다 추가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뭐 케이크도 웨딩 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추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비싸지더라고요. 일단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플라워 장식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플라워 장식이 기본 비용이 2025년 기준으로 3천만 원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플라워 금액이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라고는 들었습니다.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정말 1억 정도도 쓰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1억까지는 쓸 그게 안 됐고요. 최대한 제가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는 꽃을 줄이고 임팩트를 주고 싶은 공간만 꽃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저는 플라워 장식에 6,1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플라워 6,100만 원에 대관료랑 뭐 빔 프로젝터, 연주단, 무대, 스모, 케이크까지 해가지고 8,8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꾸미는 비용이 8,860만 원. 여기서 10% 부가세 추가. 이제 남은 곳은 식대인데요. 식대가 요일마다 다르고 날짜마다 식대가 다 달라요. 스타트 비용이. 근데 저희가 식대 스타트한 비용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만 원에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20만 원짜리 프렌치 식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웨딩 국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또 10,000원이어가지고 그래서 1인당 21만 원
이 나왔고요. 저의 결혼식에서 식사를 하고 가신 분들을 총 합하면 433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샴페인 1병, 그리고 와인이 64병, 그리고 콜라랑 사이다 이런 음료가 총 36개,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5개, 이렇게 해서 식대가 9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또 10% 텍스가 붙어요. 그래서 토탈로 저희가 결혼식장에 낸 비용이 1억 9,693만 962원이었습니다. 거의 2억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상이나 이런 오피셜하게 알려주시는 거는 최소 비용으로 책정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신라 호텔이라고 해도 1억 얼마예요? 1억 초반대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 시즌별로 다르기야 하겠지만 추가되는 비용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처음 견적서 비교했을 때 저희는 7천만 원 정도가 좀 더 오바된, 하객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했지만 그거 이외에도 좀 추가되는 비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비용으로 플라워 추가도 안 하고 이것저것 추가 안 하고 한다고 해도 중후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결혼식에 총 비용 쓴 게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는 예물, 프로포즈링이나 이런 웨딩밴드나 예물 시계라든지 신혼여행비, 웨딩 스냅 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 빠져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나 이렇게 돈 많이 썼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랑 비슷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호텔 예식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쓰는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진짜로 호텔 예식을 한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용 영상 찍어봤는데요. 혹시나 제가 영상에서 최대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뭔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또 재밌는 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한 이 공주머리, 제니머리도 릴스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도 꼭 놀러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너무 추천하고 싶은 저희 플래너님은 플랜마주의 김윤경 대표님이셨습니다. 저를 담당해주셨던 플래너님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미감 좋은 플래너님 찾으시는 분들은 진짜 김윤경 대표님 꼭 기억하세요. 아무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